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성령 강림은 열제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을 꿈꾸며 별꽃 매일 바라보다 나는 작은 별이 되었다. 계곡물에 발 담그고 조약돌 던지다 작은 물방울 되었다. 거짓말 기계처럼 반복하는 그들을 몰래 미워하다 나도 그들 닮아가고 있었다. 주어라 바람의 고약한 냄새 검은 구름 그저 흘러가게. 먼 훗날 염소와 사자가 함께 풀 뜯는 그날이 오면 가슴에 오는 통증 서로 위로할 수 있으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여기저기서 폭우가 쏟아지더니 지금은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우, 산사태, 폭염이 매해 더 심해져가는 느낌인데 내년에는 더 심해지겠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후위기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5년 뒤, 10년 뒤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상상이 잘 되지 않지만 많이 힘들고 무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자들이 티핑포인트 시기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의 시기에는 약자가 더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폭염에 에어컨도 없는 물류센터나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후끈후끈한 비닐하우스나 원실에서 일하고 작은 집과 쪽방에서 에어컨 없이 습하고 더운 날씨와 싸우는 분들은 얼마나 많을지요.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분들에 대한 뉴스가 연일 들려옵니다. 대부분 쓰러지시는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사람들은 시원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서 일하거나 쉬겠지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일을 맡긴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도리도 없는 사람들을 보면 참 너무한 세상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폭염, 산불, 산사태, 삶의 파괴, 질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무책임하고 무능할 따름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그린워싱 열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책임진 사람들은 그린워싱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좋으셨다던 세상 만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과 정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오히려 망치는 인간들, 대체 지금 우리 인간은 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얘기하면서도 편리에 젖은 습관을 잘 못 고치고 찔끔찔끔 개인 그린워싱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자신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더 노력해야겠지요. 올 여름 휴가에 내년보다는 쓰레기를 줄이고 에너지를 덜 쓰고 기후위기 대책을 세우라고 정치권에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노심양면 응원하여 그들의 힘을 키워주고요. 폭우와 산사태로 가족을 잃거나 삶의 터전이 파괴된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고통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들이 움직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도 실천의 폭을 더 성큼성큼 늘릴 수 있도록 늘 깨어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더지 여름. 앉아줘. 두더지의 여름. 오늘 두더지의 여름이라는? 맞아, 여름이니까 여름 책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어. 얘야, 여름이 왔구나. 오늘도 땅 파기 연습 가니? 그랬더니 두더지가 이렇게 얘기해. 아니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요. 내일요.
잘하는 건 아니야. 나는 맨날 길도 잃고 흙도 먹고 무서운 생각도 난다고. 다들 놀러 가는데 나는 땅 파기 연습이라니. 오늘은 안 할래. 두더지의 여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두더지는 땅 파는 일이 싫었나 봐. 아, 배고파. 좀 쉬었다 가야지. 쉬었다 가려고 두더지가 의자에 앉았는데 사실 의자가 아니었어. 의자가 아니고 뭐지? 거북이? 맞아. 의자가 아니고 거북이였어. 두더지가. 난 또 버섯인 줄 알았는데. 버섯인 줄 알았는데 거북이였어. 버섯. 안녕. 두더지는 숲에서 거북이를 본 게 처음이야. 이상하다. 거북이는 바다에 사는데 길을 잃었나 봐. 거북아, 나랑 바다 갈래? 거북아 있잖아. 바다 본 적 있어? 아, 맞다. 너 바다에 살지. 바다에 커다란 고래도 사는데 너 고래도 알아? 너는 정말 말이 없구나. 나는 말이 많은데. 둘은 걷고 또 걸었어. 하지만 바다는 보이지 않았어. 거북아 같이 가. 숲이 점점 으스스해졌어. 얘야, 땅속에선 어디든 안전하게 갈 수 있단다. 두더지는 문득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어. 이대로라면 위험할 텐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어떻게 결심을 했을까? 두더지는 이제 땅을 파기로 결심을 했어. 땅을 파는 일은 역시 쉽지 않았어. 이렇게 쭉 파면 되겠지. 연습 좀 해둘걸. 두더지는 파고 또 팠어. 근데 어디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야. 거북아 들려? 파도 소리야. 저기. 그래서 바다에 갔을까? 죄송합니다. 바다인 줄 알았는데 파도 소리는 실은 곰들이 샤워를 하는 목욕탕이었어. 그래서 두더지와 거북이는 파고 또 팠어. 여기 봐봐. 여긴 어디야? 토끼들이 주사를 맞고 있어. 토끼 병원도 지나쳐가고. 여긴 어디야? 생쥐들이 뭐 하고 있지? 생쥐들이 요가를 하고 있어. 요가학원도 지나가고, 쥐들이 공부하는 독서실도 지나가고, 여운의 집도 지나가고. 근데 바다 냄새가 나. 우리 이제 고래를 만나는 거야. 어디 갔을까? 고래를 만나러 갔을까? 어딜까? 다른 데일까? 뭘까? 죄송합니다. 하고 숲속에 있는 수영장에 들어가 버렸어. 이럴 줄 알았다. 여기 있어. 두더지 여기 있어. 그래서 숲속에 있는 수영장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어. 거북아 꽉 잡아. 이제 진짜 간다. 그래서 땅을 다시 파고 둘은 땅을 계속 팠어. 이제 진짜 바다에 갈 수 있었을까? 어디에 갔을까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결혼식장에 갔어. 분수대로 나와버렸네. 하마랑 생쥐랑 결혼하는 결혼식장에 갔대. 너무 힘들어. 좀 쉬었다 갈까? 땅속은 아늑했어. 너무너무 오래 헤맸더니 입도 마르고 발도 아파. 잠도 솔솔 오지. 그래도 좀 신이 나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 거북이랑 둘이 놀고 있으니까 왠지 둘은 조금 더 친해진 기분이 들었어. 거북이랑 두더지랑 뭐 먹고 있어? 수박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이렇게 둘이 여행을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바다는 어디에 있는 걸까? 육지거북이도 있고 와, 거북아 바다야. 우리가 바다에 왔어. 어떻게 하지? 두더지와 거북이는 아주 부드러운 모래를 만지고 개를 만나서 모래성도 만들고 아주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아저씨가 파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우와. 고래와 인사도 나눴어. 아, 정말 근사한 여름 휴가야. 이렇게 인사도 나눴어. 고래 본 적 있어, 준호? 전 고래 대신 고래원 본 적 있어요. 고래가 본 적 있어? 거북아 이제 집에 가야 하지. 노을빛이 들자 두더지는 마음이 좀 이상해졌어. 헤어지기 싫은데 너도 그렇지 않아? 우리 해지는 것만 보고 인사할까? 이렇게 헤어지기 싫어서 헤어지는 시간을 자꾸만 늦췄어. 두더지랑 거북이는 같이 해지는 것도 봤어. 그냥 거북이가 두더지 집에 놀러 오면 되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두더지가 이렇게 거북이한테 약속했어. 꼭 안아주면서 또 놀러 올게 거북아.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소라게가 다가왔어. 있잖아. 둘이 같이 오지 않았어? 왜 헤어져? 여기서 헤어지는 거야? 혼자 가면 쓸쓸할 텐데. 갈매기도 말을 걸었어. 하지만 거북이는 바다에 사는걸요. 두더지 말에 바다 거북이 슬며시 미소를 지었어. 승현이가 들려줬던 대로 거북이라고 다 바다에 사는 건 아니란다. 소라게가 거북이를 향해 손짓했어. 가만히 들어봐. 거북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파도 소리가 멀어졌을 때 거북이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주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거북이가 뭐라고 얘기했지?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나도 뭐라고 했을까? 바다가 처음이야. 너랑 만난 숲에 살아. 오늘 정말 재밌었어. 고마워 두더지야. 거북이의 말은 아주 작고 조금 느렸어. 두더지는 거북이 목소리가 좋았어. 그럼 우리 가까운 데 사는 거야? 와! 둘은 처음 바다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기뻤어. 그럼 집에 같이 가자. 나 이제 땅 파기 선수야. 끝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만난 적 없는 사람들, 또 만날 일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과 만나며 마을을 바꾸고 삽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해보기도 하고 또 혼자라면 하기 어려웠을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구가 저를 보면서 많이 웃어주는데 너무 좋네요. 어제 원마운트에 가서 수영을 아주 실컷 했나 봐요. 어제 밤에 잠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네. 기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다들 일하신다고 바쁘셨고 박찬희 집사님은 아드님 제대하시고 여행 갔다 오셨죠? 잘 갔다 오셨어요? 김경희 집사님 가봐도 한 달 살기 잘 마치시고 올라오셨는데 요리에 아주 불이 붙으셨어요. 레시피도 아주 재밌는 레시피가 아주 많아서 너무 좋고 저도 오늘 저기 예배 끝나고요 이따 저녁 때 만두 해먹어요. 장혜수 집사님들은 또 이번 주에 그죠? 내일부터 가족이 다 모이시면 20명이 넘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이번에 가족 사진도 찍으시면 명집사님은 언제 가세요? 아직 없으세요? 아유, 조성길 집사님하고 이필우 집사님은요 일단 되게 점심 식사 하실 때 보면 아침에 새벽에 6시에 턱마에 나오셔서 고추를 막 따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고추를 반으로 다 자르셔서는 그 뭐죠? 고추죠. 손 엄청 가거든요.
근데 이필호 집사님이 조성길 집사님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고추장을 해주셨나 봐요. 근데 너무 맛있었대요. 근데 그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이 나요? 교인이 생각이 나요. 제가 생각이 나요. 네, 맛있는 걸 먹으면 교인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고추를 따셔서 돼지고기 넣고 같이 막 썰어가지고 어머니 저갖고 교회 일찍 오신 분들은 오늘 그 입맛을 다져가면서 하나씩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버님은 저기 우리 그 김지현 집사님 아버님 한 주간 동안 잘 집에만 계셨어요? 네. 바다 갔다 오셨어요? 이야 어디요? 서해안. 이야 서해안도 요즘 이쁜 데 많이 있더라고요. 아유 아들 그 따님이 워낙 바쁘셔서 학교 일을 너무 바쁘셨는데 방학 딱 하시면서 제일 먼저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같이 시간 보내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들 너무 바쁘죠. 바쁘지만 틈틈이 또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정혜수 집사님도 지난주에 아랫지방에서 사랑하는 보고 싶은 지인 뵙고 건강하게 놀러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근데 세계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라가 한 4개의 나라가 있다고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안락사가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안락사를 위해서 스위스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오시진 않는군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소개가 됐어요. 몇 분 정도. 왜냐하면 안락사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데 안락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종기에 들어선 사람들, 그러니까 임종기에 들어섰다는 얘기는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너무 그 암이나 육체적 통증이 이 웬만한 그 마약 투여로 안 되는 거죠. 진통제 투여로 잘 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살아서 견디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연동국가에서는 안락사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정도 이제 이혼한 지는 10여 년 됐어요. 이분이 호주에 살다가 한국 사람이에요. 호주에 살다가 스위스로 옮겨서 스위스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마지막 삶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지인들, 자기가 떠나기 전에 만나고 싶었던 주인들을 스위스로 가고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초청을 하더라고요.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제 제가 이혼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15년 전 그 전에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하면서 이제 아들과 거의 만나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만나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이 소식을 이제 엄마가 아들한테 알려줬더니 아들이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하고는 스위스를 향해서 갔어요. 이제 아들하고 사랑하는 지인들 보는 앞에서 며칠에 걸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라고 나와요. 살면서 고마웠던 거, 감사했던 거, 힘들었던 거, 섭섭했던 거 뭐 이런 것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인사할 거 인사하고 나눌 거 다 나누고 풀 거 다 풀고 근데 그 자리에 그 나타날 줄 몰랐던 아들이 딱 나타난 걸 보고 이 아빠도 굉장히 많이 놀랬는데 그 아들한테 자신에게 자신의 수첩에서 꼬깃꼬깃 바래 빗바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단 한순간도 이혼 이후에 단 한순간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수첩에 있는 사진을 꺼내서 보면 어릴 때 사진인 거예요. 아이 어릴 때. 그 매일 한 번씩 꺼내서 보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어쨌든 잘 살기를 바라고 그 이야기를 다 얘기를 해줘요. 아들 앞에서. 그리고 너와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너랑 같이 하지 못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고 그리고 고맙고 사랑한다. 그리고 이분이 되게 또 재밌는 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들은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삶의 시간들을 절대로 허투루 쓰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는 그 오신 분들한테 전부 다 시계를 준비해서 시계를 다 선물을 해드려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스위스 시계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선물을 다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예견했던 그 날짜에 그 시간에 의료진들과 같이 뭐 누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걸 돌려준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링거에 이렇게 다 올려져 있는 의약 약품을 스스로 이렇게 해서 다시 풀러가고서는 그 불이 떨어지게 만들어서 편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떠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취재를 하면서 아드님이 이제 그 아버님의 마지막 떠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드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아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자기에게 굉장히 살아오면서 원망도 많았고 아버님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도 했었고 살면서 굉장히 힘든 삶의 시간들에는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고 그렇기도 했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님이 자신에게 해줬던 말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버님이 스스로 당신의 삶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내 친구가 아니면 누군가가 지금 아버님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동행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자기는 지금 인간이라면 서슴지 않고 마지막 삶의 여행을 동행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뭘 느꼈냐면 어떤 사람들은 진부리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삶의 경험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삶의 경험을 가지고 또 죽음의 담론을 만들어. 완전 지옥으로 만들어 거죠. 죽음의 담론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죠? 삶을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죽음의 순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공포스러워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불안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름다운 삶의 시간으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삶의 시간들이 주어져 있지만 자기 자신과 관계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사랑했던 소중한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고 떠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삶의 순간들을 보면은 야, 이 삶이 시간이 아니라 질이구나. 단 한순간을 살아도 자신과 살아왔던 사람들과의 그 소중한 인연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소중한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가꿔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이 이게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구나. 이 사람은 그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했겠어요. 하루아침에 내가 그냥 이렇게 해야겠구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분도 물론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알았어, 이게 잘했다고 얘기하기가 생각보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락사를 막 지지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누군가 한 번씩은 다 떠나게 돼 있는데, 그죠? 떠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 스스로 갖는 것, 준비하고 맞이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시간인 것 같고, 그거는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지켜내는 그 힘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장건혜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삶의 어느 순간조차도 우리가 마음 하나 잘 지키고 살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을 잠언 기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를 살아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추측된 지혜가 잠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야 이거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다라고 고백하면서 담아놓은 게 이 잠언이에요. 너무 더우니까 막 묻지마 사님이 어제도 뭐 이대 앞에서 또 그런 경고를 주는, 그래서 그 이대 학교를 다니는 교직원 학생들한테 전부 문자가 왔대요. 조심하라. 근데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천사일 수가 없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사람도 그 순간을 못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그 성격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 순간 10번, 100번을 잘 지켜도 한 번 모르시면 또 이거 당장 끝나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갑자기 막 싹! 제가 지난주에 딸이 어디가 아파서 뭔가 병원에서 정밀검사가 필요가 되는 거예요. 더우시면 자리에 약한 분이세요. 딸이 어디가 안 좋아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샌프란스의 어느 의사를 만나면 그 이쪽이 전문가니까 그분을 꼭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분을 만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 순간 이제 샌프란스에 전화를 했죠. 했더니 뭐 몇 개월 정도가 아니고 내년에 나왔어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잠깐 그 순간에 제가 이상을 잃은 거죠. 그래 그러면 아는 사람 없을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해서 이게 아는 사람 지인 찬스를 쓰려고 했던 거죠. 제가 제일 싫어했던 거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 주로 안 속인다요. 의사가 그 지정된 시간 외에 의사를 알아서 그분이 쉬는 노는 날 그분을 따로 봐서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인 찬스를 써서 이렇게 착 새치기해서 싹 들어가. 이거 참 나쁜 거거든요. 근데 지인 찬스를 쓰려고 저도 모르게 전화를 딱 했어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건 아닌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또 전화를 다시 해서 취소! 왜냐면 거기 못 가면 딴 데 가면 되고요. 그리고 그 병원 못 가면 딴 병원 가면 돼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게 거기도 그 의사를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이제 아는 사람 지인 찬스 쓴다고 해서 거기로 새치기를 해버리면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회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막상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그 교인한테 얼마나 민망했는지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
제가 그런 생각 하고 살았겠어요? 안 하고 살았어요. 하고 살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자기를 살리는 거라고 잘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내 자신도 어느 순간인가 이게 또 내 자식의 일이고 또 내 일이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당황하게 되고 이러면 자기를 잃게 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이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어느 시기에 처음 들었을 때, 그죠?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처음 들었던 그 사실은 자기 삶을 자기 거화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썼을까. 그러면서 마침내는 자기가 살아가고 싶고 자기가 맞이하고 싶고 자기가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삶을 그렇게 차분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고 참 많은 노력을 했겠고 참 애썼구나. 그래서 속으로 많은 박수를 쳐주고 싶죠. 자기 하나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자기 하나만을 살리는 게 아니지. 우리가 자기 하나를 잘 지켜서 묻지마 살인을 하지 않는 순간 내 주변에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대낮에 길을 걸어가다가 낯선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죽을 줄 아니면 다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난주에 에어컨을 설치했죠. 시원하세요? 껐어요? 왜요? 키세요? 키세요. 그래도 너무 더울 거예요. 그러셨구나. 누가 또 끄셨구나. 저는 28도, 29도도 괜찮은데 보니까 근데 어제 저녁에는요. 어제 저녁에는 어지로 구토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더위가 계속 이게 조절이 힘들면 사람의 몸이 이상 반응이 일으키기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생각보다 처음으로 경험해요. 더위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난주에 에어컨을 설치했죠. 그냥 돈이 좋긴 좋아요, 그죠? 정말 하나만 틀어놔도 사람이 만큼 하나도 금방 지나집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낭비도 훨씬 줄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이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분 그분을 보면서 사실은 적지 않은 감동을 또 받았어요. 저는 감동을 좀 잘 받아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 가스배관이나 이런 거 설치는 잘해요, 꼼꼼하게. 그런데 이 배수, 물이 나가는 배수는요, 대충 저는 호스 하나씩 이렇게 해서는 그거 이렇게 내보려고 말거든요. 저는 호스가 근데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요, 이렇게 사가서 어느 순간에가 부러지고 막 이래요. 저희 이쪽으로 내려왔던 거 그거 3년밖에 안 지났는데 발이 깨져 있더라고요. 호수의 발. 근데 이분이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지 아세요? 플라스틱 요만한 이만한 플라스틱 두께가 5mm가 넘는 거예요. 배관이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그거는 거의 반영 무조건 썼어요. 그 배관을요 곡선도 아니고요, 쭈그리도 곡선도 아니고 다 일자로 가면서 다 꺾어서 여기서부터 이 두 대를 다 엮어서 저쪽 하수구로 다 빠질 수 있게끔. 근데 그거를 바깥으로 서로 하나도 보이지 않게요. 지금 저기 하얀 선으로 나간 게 그게 그거거든요. 다 꼼꼼하게 그냥 아주 깔끔하게 그걸로 반나절 기상을.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하죠. 원래 하루 일거리인데요. 하루 일거리인데 새벽 4시까지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똑같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계약제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일이 늦게 처리되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사장님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에어컨 설치가 안 되는 상태잖아요. 이거는 제 기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거예요. 더운 상태에서 딱 펄펄 흘리시면서 근데 이분이 또 남들보다 더위를 더 타시는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펄펄해서 막 샥 되시면서도 그거를 다 둘둘둘둘 다막 본드 칠해갖고서 다 막고 그다음에 다 돌려가면서 쫙쫙 하면서 다 일일이 다 하시는데 사장님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힘들죠. 아 그럼 좀 그냥 대충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하면요 소비자가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네, 저는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요. 그리고 오래 가죠.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하는 내내 계속해서 딸들한테 전화가 자제분들. 자제분들이 여섯 명. 그분은요 그렇게 밤새워서 일을 하면서 꼼꼼하게 성실하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자기 일을 해가면서요 사랑하는 가족들 돌보고 사랑하는 아내와 휴가 때는 또 이렇게 바다가도 가고 이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흘리시면서요 막 씩씩대시면서 막 때로는 막 집어던지기도 하세요. 막 그러면서도요 일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지켜내고 그렇게 지켜내는 자신의 일들이요 결국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고요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계의 그물망들을 살려내요. 왜요? 손이 느리신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 손에 늘리기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속도를 보시는 저의 속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느리지 않아요. 여기도 느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저의 속도에 밀리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이틀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고맙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웠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에어컨 하나를 설치하는 모습 속에서도 저는 그분에게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저는 성스러움을 느낍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그 안에서 가장 성스러운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식으로 나를 유혹해도 지배하고 세상적 가치로 흔들어대도 자신이 가야 할 길들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공부하고 때로는 성찰하고 때로는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자신을 열고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지켜내가면서 노동하고 일하고 밥 먹고 살아가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순간에서조차도 사는 것 같은 삶을 고민하면서 사람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휴가철입니다. 쉼과 안식의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가고 삶을 지켜가고 생명다운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작은 다짐들을 다져가실 수 있는 좋은 휴가철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하겠습니다.